여보, 아버님이 숨을 안 쉬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예기치 않게 잃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일상은 멈춰버리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많은 분들이 이때 가장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평생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큰 어려움을 남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60세 이후 부모님, 임종 시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집에서 임종을 맞았을 때 모르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고인과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족이 집에서 임종하셨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으며 장례 절차의 심각한 지연과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망진단서 없이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 없이는 어떠한 장례 절차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70세의 아드님이 90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극심한 당황 속에서 장례식장 5곳에 연달아 전화했지만 모든 곳에서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연락 주세요라는 똑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119회 뒤늦게 신고했지만 이미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2시간 동안 고인의 체온은 계속 떨어졌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장례식장 예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연휴 전에는 예약이 매우 심각하여 어떤 가족은 사흘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빈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유가족의 슬픔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고인의 시신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편안한 침대로 옮겨드려야지 하며 고인을 이동시키거나 추운데 이불이라도 따뜻하게 덮어드려야지 하며 현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 사망 신고 중 경찰 조사를 거치는 경우의 60%가 현장 변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인이 혼자 계시다가 발견된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소파에서 침대로 옮긴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는데 이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 장례 절차가 이틀이나 지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찰관은 왜 현장을 변경했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가족들은 시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으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현장 보존은 자연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현장을 훼손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119 신고 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만 말하면 구급대는 응급소생 장비 일체를 준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응급처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불필요한 심폐소생술 시도나 경찰 출동 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실제로 의식을 잃었어요라고 신고한 가족의 경우 구급대원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에야 비로소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라고 신고하여 구급대가 응급처치 장비를 모두 준비해서 왔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 확인까지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은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반드시 해야 할 행동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이어서 자연사로 보이며 가족이 임종을 지켜봤습니다라고 덧붙이시면 됩니다. 절대 고인의 시신을 임의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어서 구급대원에게 고인의 나이, 평소 앓던 기존 질병의 당뇨, 고혈압, 마지막 식사 시간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85세 아버지이시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으며 어제 저녁 8시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현장에서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그들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망을 추정하며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고인의 평소 뜻이나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 경우 미리 의견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고령이시거나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구급대원도 가족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때 고인이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현하셨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무리한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구급대원이 그 뜻을 이해하고 적절히 조치해 줄 것입니다. 임종 직후의 15분은 매우 중요한 황금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간 동안 조용히 고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세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이 평화로운 15분이 지나고 나서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감정적인 의미를 넘어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심장이 멈춘 직후에도 뇌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고인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방안을 어지럽히지 않고 조용하고 경건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이불이나 옷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확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면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다가 발견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5분간의 작별은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임종 직후 충분한 작별 시간을 가진 가족의 회복 기간이 평균 3달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응급실 의사가 고인의 사망을 최종 확인하고 정식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 사망진단서는 장례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최소 5부 이상 원본으로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은 어떠한 기관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우며 모든 후속 절차의 원본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에는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응급실이 매우 바쁜 시간에는 사망진단서 발급까지 한두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평소 고인이 진료받던 병원 정보나 주치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발급 절차를 훨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의사가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발급 시간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은 일요일 새벽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담당 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무려 4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안타까운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지참하여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을 동시에 확인하고 예약을 완료한 후 비로소 고인을 모십니다. 서울 지역의 장례식장은 수요가 많아 대부분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화장 예약은 더욱 심각하여 평균 3일에서 길게는 4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전체 장례 절차 소요 시간은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리 철저히 준비된 가족은 3시간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는 반면 준비가 전혀 안 된 가족은 8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명한 시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해둔 5분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직접 만들고 경험을 통해 수정 보완한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을 지금 바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상황에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평안 상자 피스 박스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두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의료 연락처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인이 가장 최근에 진료받은 병원의 정확한 명칭과 주치의의 이름,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두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던 병원 정보도 좋고, 만약 그런 병원이 없다면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고인이 평소 복용 중이던 약물 리스트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같은 만성질환 약물은 사망 원인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병원이 없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기관 정보라도 적어두시면 유사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10년 전 수술받은 병원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사망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국립의료원에서 부검을 통해서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장례 희망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고인이 선호하는 장례식장 2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화장이나 매장과 같은 장례 방식, 특정 종교적 의식을 원하는지 여부를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세요. 요즘은 화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화장장 예약이 매우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예약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울 추모 공원 같은 주요 화장시설의 경우 평상시에도 사흘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명절 연휴 전후에는 일주일까지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기 기증이나 연명 의료 중단과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도 가족과 미리 충분히 나누어 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리 등록해 두실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생전에 내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기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이를 알지 못해 기증의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수 서류의 정확한 위치와 목록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 고인이 가입했던 모든 보험 증권과 해당 보험 회사별 연락처가 어느 서랍이나 보관함에 있는지 정확하게 적어두세요. 보험 서류 정리가 특히 중요한데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족이 모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험, 증권 사본은 별도로 정리해두고 주요 내용은 가족들과 공유하거나 수첩에 자세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입한 줄 모르고 있던 보험이 뒤늦게 발견되어 장례 비용, 충당이나 가족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발견했는데 보험금이 무려 3천만 원이나 나와서 장례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고인의 자동, 이체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통신비, 각종 보험료, 카드 대금 등 매월 고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출되는 모든 내역을 미리 정리해서 가족들과 공유해 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캡처하여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특히 휴대폰 요금이나 케이블 TV 요금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고인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므로 미리 정리하고 해지 또는 변경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석 달이 지나서야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요금이 계속해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연체료까지 합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동 이체 내역 정리는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상 연락망 정보입니다. 고인과 관계된 중요한 친척이나 지인, 고인이 소속되었던 종교단체, 가까운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만약 고인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면 그들의 연락처와 함께 유사시 책임자 역할을 할 가족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할 사람들의 우선순위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멀리 사는 가족들에게는 상황 발생 시 미리 소식을 알려두어야 항공편, 예약 등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은 시골에 사는 큰아들에게 연락하지 못해서 장례 당일에야 소식을 전했는데 큰아들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체크리스트 내용을 종이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함이나 가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컴퓨터 파일로만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출력해서 실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찾는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이 체크리스트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체크리스트를 정성껏 만들어 두셨지만 어디에 보관했는지 가족들이 알지 못해 결국 찾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같은 주에 응급실에서 제가 직접 만난 두 가족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85세 할아버지가 자택에서 평화롭게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주치의는 세브란스 병원 김 교수님이고 지난주에도 진료받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연락처부터 선호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정보까지 모든 중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사망진단서를 불과 2시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었고, 사전 예약된 장례식장을 즉시 이용할 수 있었으며, 화장장 예약 또한 이미 완료되어 있어서 가족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 회사와의 연락도 정해진 순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필요한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단 3시간에 불과했고,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깊은 슬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으며,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반면 화요일 새벽 7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크게 아픈 적이 없으셔서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부검까지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장례식장 8곳에 전화를 돌린 후에야 겨우 빈소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장 대기 시간 때문에
당초 3일장이 5일장으로 연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견 충돌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 안을 며칠 동안 뒤졌지만 할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명의로 자동 이체되던 요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나중에는 연체료까지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께 너무 미안하다,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라며 자책하고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무려 10시간이 넘었고 추가 비용은 28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보다는 복잡한 절차와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서로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전에 준비된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평균 장례 비용이 35% 적게 들고 가족 만족도는 무려 78%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가족들이 고인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보내드렸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또한 몇 가지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거나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고인의 임종을 먼저 발견하더라도 법적인 보호자인 가족이 직접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자 역할을 할 가족을 미리 지정해두고 간병인에게 그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고인이 돌아가신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입장에서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미리 비상 연락망과 대처 지침을 정확히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담당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연락처를 알지 못해 1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랐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이나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사전에 관련 기관에 등록하거나 가족들과 충분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않고 고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사 판정과 일반 사망의 절차는 다르므로 장기 기증을 희망하신다면 응급실에서 즉시 장기 기증 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이러한 의사를 말씀해 두시고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은 생전에 각막 기증을 서약하셨지만 가족들이 이를 몰라서 기증의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하셨던 사례도 있습니다. 임종 후에는 고인의 금융 계좌가 즉시 동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공과금, 자동 이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가족과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의 생활비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좌가 동결되어 생활비를 한 달간 찾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 절차들도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